반갑습니다. 코인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워싱턴이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2월 19일 백악관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운명이 걸린 클래리티 법안 3차 고위급 담판이 열렸습니다. 코인업계와 전통 은행권이 정면 충돌하면서 피말리는 줄다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법안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SEC가 리플 소송을 포기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코인들을 주목해야 할지 아주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사실 미국은 이미 결판 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만을 규율하는 지니어스 액트가 지난해 6월 상원에서 찬성 68대 반대 30으로 통과된 데에 이어 7월에는 하원까지 308대 122로 압도적으로 가결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다음날 서명하면서 미국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 코인 법률로 제정됐습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번 클래리티 액트는 그 다음 단계 시장 구조 전체를 정비하는 법안인데요. 이 법안도 지난해 7월 하원을 294대 134로 통과했고 지금 상원 표결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월가의 막대한 뭉칫돈이 코인판으로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대동맥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달러 가치를 유지하려고 고객 예치금으로 뭘 살까요?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의 연간 거래량이 이미 1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선 알아서 국채를 싹쓸이해주는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나도 예쁜, 마르지 않는 돈줄인 겁니다. 미국이 결국 코인 시장을 합법화할 수밖에 없는 거시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까지 줘버리면서 시중은행 예금이 싹 다 코인판으로 빠져나갈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히 은행 대 코인 업계의 싸움이 아닙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이 조항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 코인 리워드 상품으로 25년 한 해만 13억 달러를 벌었기 때문입니다. 코인업계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3차 회의에서도 격론이 오갔습니다. 현재 테이블에 올라온 최후의 타협안은 단순 보유 이자는 포기하되 결제나 송금 같은 특정 활동에만 리워드를 주자는 겁니다. 이 타협안만 통과되면 미국 시장의 상상을 초월하는 유동성 펌핑이 됩니다. 두 번째 핵심, 그동안 투자자들을 가장 괴롭게 했던 게 뭡니까? 바로 SEC의 이른바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이었죠. 규정도 없이 소송부터 날리는 횡포였습니다. 원래 SEC는 주식 같은 증권을 감시하는 곳이고 CFTC는 금이나 석유 같은 상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으로 이 교통정리가 끝납니다. 비트코인 등 현물 시장은 CFTC가 독점 관리하고 SEC는 진짜 투자 계약 성격의 토큰만 감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26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즉,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법안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리플 홀더분들 집중하십시오. 과거에 SEC가 리플 경영진을 상대로 억지 소송을 걸었다가 결국 포기하고 꼬리를 내렸던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그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SEC 스스로도 모든 알트코인을 증권법으로 묶어두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즉, 리플 소송 포기는 이번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 SEC의 권한이 축소될 것을 미리 보여준 예고편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족쇄가 풀린 메이저 알트코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폭등의 명분이 생깁니다. 먼저 이 법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핵심만 짚고 갈게요. 클래리티 법안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 에셋 마켓 클래리티 액트, 말 그대로 명확성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 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그리고 SEC가 관리하냐 CFTC가 관리하냐, 이걸 사전에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SEC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네 코인 증권이야, 소송 들어간다 이러면 그 프로젝트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관 입장에서도 이게 증권인지 상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수천억을 넣냐는 거예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탈중앙화가 충분히 된 코인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어 CFTC의 완화된 규제를 받고, 중화가된 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되어 SEC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다는 뜻이고, 옥으로 분류되는 코인들에게는 기관 자금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플의 갈링하우스 CEO는
백악관 회동 이후 4월 말까지 법안 통과 가능성을 90%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트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혜코인 탑10 10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이 코인은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의 순수 플레이 종목입니다. 블랙록과 직접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미국 국채 같은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클래리티 법안의 가장 큰 수혜 분야가 바로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와 RWA 플랫폼입니다. 지니어스 액트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정리되고 클래리티 법안으로 디지털 자산 전체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면 온도 파이낸스 같은 RWA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날개를 다는 구조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왜 온도와 손을 잡겠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을 그들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9위는 헤드라입니다. 헤드라의 가장 큰 무기는 거버넌스 위원회예요. 구글, IBM, 보잉, LG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직접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급 토큰화 서비스에 특화된 구조죠. 기관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바로 규제 리스크와 거버넌스의 신뢰도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으로 규제 프레임워크가 확립되면 헤드라처럼 이미 기관 친화적 인프라를 갖춘 프로젝트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8위는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 핵심은 서브넷 구조예요. 기관이 자기만의 전용 블록체인을 아발란체 위에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JP모건, 시티뱅크 같은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이 아발란체 서브넷으로 토큰화 파일럿을 진행해 왔어요. 규제 명확화는 곧 기관 파트너십 확대로 직결됩니다.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확인이 떨어지는 순간 파일럿 단계에서 본격 상용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7위는 스텔라 루멘입니다. 스텔라는 리플과 태생이 같죠. 리플의 공동 창업자 제드 맥컬럼이 나와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크로스체인 결제 인프라이면서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USDC가 스텔라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원과 지니어스 액트가 맞물리면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수요가 폭발할 텐데 스텔라는 그 한복판에 서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기관 결제 네트워크 채택이 가속화되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입니다. 6위는 체인링크. RWA를 얘기하면서 체인링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려면 오라클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연결해주는 게 바로 체인링크의 역할입니다. 글로벌 금융 메시지 시스템인 스위프트도 체인링크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업하고 있어요. 블랙록의 토큰이 이더리움 위에서 동작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도 결국 체인링크의 오라클입니다. RWA의 인프라의 핵심 미들웨어 법안 통과로 RWA 시장이 폭발하면 체인링크는 간접 수혜의 최대 수혜자가 됩니다. 5위는 카르다노입니다. 카르다노는 학술적 연구 기반의 개발 방식과 강력한 탈중앙화 거버넌스 구조로 유명하죠. 클래리티 법안이 요구하는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의 요건을 보면 단일 주체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 분산된 거버넌스, 임의적 거래 제한 불가능성, 카르다노는 이 요건들에 상당히 부합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이는 곧 SEC의 증권성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4위 솔라나입니다. 초당 수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압도적인 속도, 디파이와 RWA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피스 네트워크 같은 코인, 솔라나 기반 RWA 오라클도 성장하고 있죠.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솔라나 생태계 전체에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ETF 승인과 법안 통과가 동시에 터지면 시너지는 상상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위 리플입니다. 사실 클래리티 법안의 가장 드라마틱한 수혜주를 꼽으라면 리플을 빼놓을 수가 없죠. 수년간 SEC와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XRP는 증권이다 아니다, 상품이다. 이 싸움 때문에 기관 자금이 얼마나 묶여 있었습니까? 그런데 리플의 갈링하우스 CEO는 오히려 클래리티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인프라, 규제된 결제 네트워크, 규정 준수 중심의 전략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 왔기 때문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SEC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크로스체인 RWA 인프라로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됩니다. 상원 청문회에서도 직접 출석해서 증언까지 했어요.
그만큼 이 법안에 리플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위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함께 탈중앙화 수준이 가장 높은 블록체인으로 비증권성 디지털 상품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상 이미 CFTC에도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더리움의 가장 강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RWA의 메인 인프라 레이어라는 겁니다. 블랙록의 토큰, 수많은 기관용 토큰화 프로젝트가 전부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RWA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텐데 그 기반이 되는 이더리움은 자연스럽게 엄청난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1위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 법적 성격이 사실상 상품으로 확정되면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된 자산이 됩니다. 지금도 블랙록이나 스트래티지 같은 기관이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고 있지만 미국의 연기금 자금은 아직도 비트코인 직접 편입에 소극적이에요. 왜죠? 법적 지위가 100% 확정되지 않았으니까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이 마지막 장벽이 무너집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도 클래리티 법안이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채택을 촉진할 핵심 촉매제라고 말했습니다. 기관 자금 대규모 유입의 최대 수혜주 비트코인이 1위인 이유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수혜 코인을 3가지 티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티어 1은 직접 수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디지털 상품 확정 시 기관 자금 유입이 폭발하는 1순위 수혜주고요. 티어 2가 생태계 수혜, 솔라나, 카르다노, 아발란체, 레이어 1 인프라로서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코인들입니다. 티어 3는 RWA 테마 수혜주인데요. 체인링크, 스텔라, 헤데라, 온도파이낸스, 실물자산 토큰화 인프라의 핵심 플레이어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이 코인을 사라고 매수 추천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법안은 아직 상원에서 계류 중이고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문제를 둘러싼 업계 내부 갈등도 남아 있습니다. 변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억눌렸던 구제의 굴레를 벗어나는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자금 유입과 차트 움직임을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자세하고 날카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규제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그 순간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암호화폐 패권의 최후의 퍼즐이자 알트코인 시장 판도를 바꿀 핵심 키입니다. 지니어스 액트로 스테이블 코인 기반을 닫고 클래리티 액트로 시장 구조 전체를 정비하는 이 두 단계가 완성되는 순간 미국은 진짜 글로벌 코인 수도로 자리 잡게 됩니다. 팽팽한 기싸움이 끝나고 합의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 시장의 자금 흐름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휩쓸리지 말고 이 거시적인 흐름을 먼저 읽으셔야 합니다. 실시간 속보와 더 디테일한 코인 분석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계속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코인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